여러분들, 학점은행제로 진짜 편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직접 학위 취득하고 편입에 성공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5단계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처음 시작할 때 헷갈리는 질문들과 실패하는 포인트까지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보세요. 일단 처음 시작부터 편입까지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 시작, 전공 선택, 교육원 선정, 학위 취득 계획서 만들기, 학점 이수, 편입 공부, 원서 접수, 편입 합격, 이렇게까지 총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물론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 따라 다르고요, 최종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저희가 편입을 할 건데 갑자기 학점은행제는 왜 하는 걸까요? 이 편입은요, 아무나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별도로 지원 자격이 존재합니다.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대학교를 안 다녔거나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의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게 목적인 거죠. 이 학은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수업 이외에도 자격증을 취득해도 추가로 학점을 인정해 준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규대학교보다 졸업하는 데 기간이 빨라지는 거고요, 단기간에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이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눠져요. 80학점을 모으면 전문학사가 취득되고 일반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40학점을 모으면 학사학위가 취득되고요,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둘 다 지원 가능해요. 참고로 모든 수업은 3학점, 자격증 독학사는 종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어떤 편입을 할지를 확실하게 정해두어야 계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Q&A,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중간에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사 편입을 준비하다가 중도 일반 편입으로 바꾸게 되면 학점은행제 규칙에 따라서 내가 취득했던 학점들이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확실하게 정해두고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게 좋고요, 바꾸더라도 초반에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편입에 지원할 때 학점은행제는 불리할까요? 아니에요. 편입은 전적대학교로 평가받는 입시제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게 학교 네임별로 점수를 다 매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고 주관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편입시험을 보는 거고, 이걸 높은 점수로 통과한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전공 선택, 이제 학점을 채우려고 봤더니 여기서 막힙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걸까요? 학점은행제도 수많은 전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전공들이 다 진행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부만 진행이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수업 개설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이 안 열리면 수강을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이때 수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먼저 오프라인 방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교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편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난이도가 쉽다. 두 번째, 시간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편입과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영학과로 많이들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오프라인 교육원에서 컴공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온라인 교육원으로 옮기면서 경영학으로 저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대로 편입을 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공을 아무거나 고르게 되면 내가 중간에 바꾸느라고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Q&A, 그럼 무조건 경영학으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기존에 대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서 특정 학과 전공학점이 충분한 편이라면 성적 증명서를 통해서 학습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유리한 학과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Q&A, 학점은행제 학과랑 편입할 때 학과가 다르면 불리할까요? 이거는 반반입니다. 요즘 대학교 편입에서는 보통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출신들은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전체 비중으로 본다면 이 서류들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합격을 하고 나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1, 2학년을 건너뛰고 바로 3학년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없다면 적응하는 게 힘든 거죠. 그치만 비동일계 출신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합격은 편입시험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이 다르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교육원 선정, 이제 수업을 들을 교육원을 선정해야 돼요. 근데 온오프라인 포함해서 교육원이 100개가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좋은 곳일까요? 일단 학점은행제 수업은 퀄리티가 낮은 편이라서 비교해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격이 저렴한 곳. 학점은행제는 교육원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다양합니다. 보통 과목당 비용으로 책정이 되는데 온라인은 평균 7만원, 오프라인은 평균 35만원 정도 해요. 대략 5배 차이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 온라인 교육원도 플래너 여부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달라져요. 두 번째 추천, 플래너가 괜찮은 곳. 학점은행제 하면 따라오는 거 플래너죠. 일단 본인이 학은제를 해봤거나 계획을 세우고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면 혼자 하세요. 반대로 학점은행제를 처음 접해봤고 편입에 집중하고 싶다, 그럼 플래너랑 같이 하세요. 이 학점은행제는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하면 졸업장이 안 나오고 편입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학생 본인도 꼭 본인 플랜을 관심있게 체크해보세요. 학점은행제 경영학은 얼마나 걸릴까요? 고졸 기준으로 보통 8개월이면 수업 2학기, 자격증 2개, 독학사로 해서 전문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년 반이면 수업 3학기, 자격증 3개, 독학사로 해서 학사가 나와요. 만약 기존에 취득한 학점이 있다면 이 기간은 더 줄어듭니다. 편입 공부, 실제로 학점은행제와 편입 공부는 같이 병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처음에 세워뒀던 학점은행제 플랜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편입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편입할 때의 목표 대학교와 목표 학과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편입은 각 대학교에서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이에요. 크게 나누면 인서울대학교는 편입 영어, 자연계열은 편입 영어에 편입 수학까지 가요. 근데 요새는 자연계에서 편입 수학만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편입시험은 대학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자소서, 학업기획서 등을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대학교도 있고요. 특정 대학은 공인형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편입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모집 요강을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서울 중상위권은 경쟁자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학사 편입으로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한 편이고요. 특히 인문 계열이면 되도록이면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반대로 직업국이면 1차로 공인영어 점수를 제출하고요. 토익이 대표적입니다. 2차에서는 전공 관련한 면접이나 시험을 보게 돼요. 이때 직업국은 경쟁자들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일반 편입으로 준비를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편입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인서울 기준으로는 평균 30대 1 정도 되고요. 직업국 기준으로는 평균 7대 1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런데 편입은 지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경쟁률이 높아 보여도 실제 경쟁률은 낮습니다. 본인이 지방 쪽에 거주한다면 직업국을 준비하는 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어요. 5단계 학위 취득과 편입 지원. 저희가 학점이 다 채워지면 학위라는 졸업장을 취득해요. 2월 겨울 졸업, 8월 여름 졸업으로 나눠지고요. 이때 편입 일정은 11월 모집 요강 발표, 12월 원서 접수, 1월 편입 시험, 2월 합격 발표, 3월에 3학년으로 학교를 다니는 그림이죠. 2월에 졸업하는 건데 12월에 원서 접수가 가능할까요? 네,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입에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 서류는 첫 번째 학위 취득 예정 증명서, 두 번째 성적 증명서입니다. 여기서 성적은 자격증이나 독학사는 반영되지 않고요.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수업 성적만 반영이 됩니다. 주의사항, 학교별로 지원 시기와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놓쳐가지고 1년을 날리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학교별로 꼭 정리를 해두세요. 정리하면 학점은행제 편입은 총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중간에 큰 실수만 없다면 단순합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5단계를 반복적으로 시청해 보시고요. 혹시 단계별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